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3주로 비교 특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비교 특강 넘겨보시면 그 목차가 있어요, 목차. 그래서 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비교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 비교해야 될 게 공부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나중에 이제 혹시나 뭐 이론 공부할 때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 특강 자료는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도 같이 정리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는 없어요. 이건 세 개를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PPT 작업을 너무 힘들어서 그냥 판서로 이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테마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시험에 광역도시계획도 작년에 나왔고 기본계획도 나왔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나왔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대도 두 문제는 나와요. 이 부분에서.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죠. 그리고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되면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요. 근데 기본계획은 그리고 관리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냐면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 지정권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구장 표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장은 어떨 때 국장이 지정해요?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지역이 어디? 시도에 걸칠 때. 그리고 도지사는 어떨 때? 같은 도 안에서 시구 묶어서 광역도시 수립 필요하다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하죠. 자,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법적 성질은 시험에서 법적 성질이 구속이냐 비구속이냐는 물어보진 않아요. 다만 광역 기본은 방향을 설정하는 비구속이고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계획의 다 공통점, 수립권자는 다르지만 이렇게 수립해라는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도,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도,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도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기준 나오면 국장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게 수립해야 돼요. 최상위 국가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게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뭐에 부합되게?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그런데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 보니까 광역 기본은 비구속적 계획이잖아요.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그에 부합되게 해야 되지만 그 계획에 다르게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주의하시 바랍니다. 유함, 그 말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수립권자, 그 수립권자에다가 광역도시의 수립권자 나왔죠. 거기에다가 별표 쳐주시고,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수립권자의 예외 생략 가능이 있죠. 거기에다가 별표 쳐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서는 각각의 법에서 계획에서 잘 나오는 파트니까.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거기에 이방권자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수립권자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제외 가능 지역 그 부분들을 꼭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먼저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이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했죠. 자, 지정하면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원칙 보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이래 나왔죠. 여기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경우를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가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거기가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네 가지 구분. 예, 먼저 시정군수의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같은 도 안에 지정돼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같은 도면 광역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두 개 이상 묶어 수립했으니까 공동수립이에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예, 광역도시 수립은 공동수립.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됐대. 그럴 때는 누가 수립해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수립, 공동수립. 그런데 도지사의 단독수립, 국장의 단독수립이 있어요. 자, 도지사는 어떨 때 이 단독으로 수립합니까? 시장군수가 몇 년 이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시장군수는 수립했으면 1번 수립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장은 어떨 때 합니까? 국장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또 하나는 시도지사가 몇 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광은 3광이에요. 3광이 최고예요.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1, 2, 3, 4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국장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나오고 시장군수도 나오니까 원칙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거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 근데 예외는 공동 수립 가능해요. 가능이란 말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떨 때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같이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 필요 나오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도지사가 요청합니다. 또 국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이나 필요 나오면 하야 한다가 아니죠. 요청 필요 나오면 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2번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요청은 시장군수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고 판단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도지사는 이런 요청에 의해서 공동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 나오면 승인 X, 항상 그거 기억하시죠? 자, 승인 안 받는다. 그런데 3번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대. 아까 위에는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자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고. 도지사는 어떨 때 단독 수립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우리 도지사한테 단독 수립하도록 하자라고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요청에 의해서 단독 수립할 때 이 경우도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요청해서 공동 수립할 때나 요청해서 단독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원래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청 나오면 승인 X. 그런데 조심할 것은 시도지사가 협의해서요. 야, 우리 골치 아프니까 그냥 국장한테 단독으로 수립하도록 하자라고 요청이 있으면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나요? 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국장한테 단독 수립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수립권자 별표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여기가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에게 청사제를 제시한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only 6명만 수립하죠. 6명. 국장이나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권자 아닙니다. 6명이 수립한다. 그런데 어디에다? 당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죠. 그런데 그 2번 예외 생략 가능 아까 별표 쳤죠. 자, 다음에 시군은 기본계획을 다음에 시정군수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디에서요? 1번과 2번을 잘 체크하셔야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안에 있는 이런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속해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그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를 해석을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할구역 전부 진하게 표시된 거 있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모두 일부 글만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와 모두가 나와야 돼.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 제외지역, 제관능지역 시험에 지문에 잘 나오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또 3번도 잘 정리하셔야죠. 기본계획은 6명이 당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그러면 인접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접지를 포함할 때 어디까지? 전부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 포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접지가 포함된다고 기본계획이 인접시장구수와 공동 수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계획은 공동 수립 없습니다. 이 경우 인접지를 포함할 때는 인접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수립권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기사지 이방권자는 그 6명이죠. 근데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국장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은 여기도 광역도시계획처럼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해요. 여기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 도시군관리계획은 다 나오고 기본계획은 국장, 도지사가 수립권자에 안 나오고 이렇게 비교를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내용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꼭 기억할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에다가 별표를 딱 쳐주시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거기에다 별표를 쳐주시고, 광역도시계획 내용 뭐 공간구조, 기능 연계, 기능 분담, 환경 보전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줄 쳐놓은 거 있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는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자,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의 관할구역 청사진을 제시한 계획이니까 종합적으로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줄 쳐진 거 보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나오죠. 이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오른쪽에 도시군관리계획에 줄쳐진 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있죠. 어디다가 또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 방향은 기본계획에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지 기본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비교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인데 거기 보니까 7번에 보니까 공원, 녹지, 경관, 공원, 녹지도 위에 기반시설하고 똑같은데 별도로 우리 법에 분리되어 있으니까 공원, 녹지에 관한 경관에 관한 정책 방향은 기본계획 들어간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이걸 설치, 정비, 개량 이런 단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니까 그 계획 수립할 때 방제, 방법, 안전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또 올해 우리 느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그죠?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전략에 관한 정책 방향도 포함된다. 자, 그리고 오른쪽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은 반드시 별표 쳐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수업 시 외웠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관리계획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해요? 지구기사지.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관리계획 내용을 잘 알아놓으면 혹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나올 때 관리계획 내용을 섞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만 알면 광역도시 내용, 기본계획 내용 물어보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아닌 거. 관리계획 내용은 지구기사지. 첫 번째가 지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 그랬죠. 그런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관리로 정하지만 행위제한은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제한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도 하고 조례로 정하기도 하고 따로 정하기도 하고 그러지 행위제한은 아니다.
그 다음에 구가 뭐예요? 구가 용도구역. 용도구역 지정 변경이죠. 용도구역이 거기 2번과 6번을 우리는 용도구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2번과 6번 용도구역 5개는 뭐 여기서 쉽게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개도시를 수립하자. 개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예, 도가 도시자용공원구역. 시가 시가조정구역. 수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6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안에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도시 수입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거 아닌 거. 예, 우리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3가지 뭐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 관리 계획구역은 거기에 있는 용도구역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행위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4번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이 3번에서 나오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그리고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3번 4번에 있는 이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3개 사업을 묶어서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사업. 그 3번과 4번에서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3번의 시설사업, 4번의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3개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자, 그것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다. 기본계획 내용이다.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그래서 별표 주시고 지구기사지 기억하시고 밑에 G 아닌 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절차, 수립 절차죠. 자, 그러면 예,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그 진하게 표시된 것 어떻게 읽어요? 기공지수.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우리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배웠잖아요. 수립할 때 기공지수 해서 수립해요. 여기까지가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기공지수.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기공지수. 자,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 거쳐서 수립권자가 수립합니다. 기공지수. 자, 수립을 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그런데 승인은 예, 상급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하죠. 승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시도지사면 누구한테 승인? 국장한테. 그리고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면 누구한테 승인? 도지사한테 승인. 그래서 수립해서 예, 국장, 도지사한테 승인 시청해요. 그래서 아까 3년 내에 승인 시청하지 않으면 국장과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국장이 수립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하지 않고 수립하고 예, 시도지사한테 송부해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승인권자는 국장과 도지사다. 그러면 국장과 도지사는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승인한다고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한다. 국장이면 누구하고 협의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돼요.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그리고 협의한 다음에는 심의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장은 승인하고. 자, 도지사는 시정, 군수는 수립해서 승인 청하면 도지사는 어떻게? 도지사는 협의 심의하는데 누구하고? 관계 중앙자 빼면 되죠.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예, 이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들은 30일 내 의견 제시하면 돼요. 협의 딱 한 다음에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지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이렇게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합니다. 그런데 승인했으면 국장이 수립했거나 국장이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송부해줘요? 시도지사한테 송부해주면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 열람하고
또 도의사가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송부해줘야 돼? 시장군수에게 송부해주면 시장군수가 이를 공고하고 열람합니다. 그래서 공고 열람에 국장이 수립했으면 직접 공고한다 그러면 틀려요. 국장은 수립하면 시도의사한테 송부해줘. 그래서 시도의사는 국장이 수립했거나 또는 국장이 승인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지사가 공고 열람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딱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몇 일 이상 열람시켜줘요? 30일 이상 열람. 예,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열람. 예, 관리계획 위반할 때 열람은 14일이고, 예, 결정된 사항을 우리한테 보게 하는 것은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기공지수, 협심승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밑에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광역도시 수립하죠. 아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국장과 도지사가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해 주세요 요청, 또 광역도시계획 수립 요청이 아니라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은 누가 해요? 중앙행정기관, 수립권자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국장과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절차 어떻게?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이 지정하려고 하는 해당 지자체 의견 청취하고 또 심의 거쳐서 지정해요. 지정할 때 의심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야 지정됐다라고 해당 지자체 통보하죠. 그런데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처럼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또는 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자체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통보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하고 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것만 이제 비교를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광역도시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하죠.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광역도시 수립할 때 위에 수립권자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공청회는 개최하는데 어떻게 개최하라고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라. 근데 광역계획권이 너무 높대. 그러면 수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청회는 누가 주재한다고요? 예, 그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는 자가 주재자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제도 두고 있다고요? 조정제도 두고 있다. 조정해 주세요라고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신청하죠. 근데 조정 신청은 어떻게 반드시 공동으로 조정해달라고 신청해요? 아니면 단독으로도 가능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시장군수는 도의사한테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이 있을 때 단독으로 조정해달라고 신청했어.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단독 신청이 있는 경우만 재협의 공고지 공동으로 조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시 바라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뭐와 똑같아요. 수립권자는 6명이지만 절차는 똑같죠. 수립 절차는 뭐하고 광역도시 똑같아. 기공지수 합니다. 똑같이 왼쪽에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아요. 기공지수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수립합니다. 수립했는데 다만 수립권자 중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지 국장한테 승인 안 받고 도 안에 있는 시장 구수만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만 있지 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4명은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러면 4명이 스스로 확정할 때 협의 심의 거쳐 확정하고 시장 군수가 기공지수에서 수립해서 도의사한테 승인청하면 도의사는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래서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규정들 똑같아요. 다만 광역도시가 비교할 때 기초조사를 보니까 광역도시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 재차학성 분석이 포함되고, 그리고 요게 몇 년 내에 실시됐다면 요거 생략할 수 있다고요. 5년 내에 실시됐다면 생략할 수 있다. 절차에서는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승인 절차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승인한다. 그 부분들 똑같이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은 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기공지수 협심 확정하고 승인하고, 그리고 스스로 확정한 사람은 자기가 4명이 직접 공고하고,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면 6명이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그죠? 몇 일 이상? 30일 이상. 그래서 광역 기본 보시고, 자, 오른쪽 도시군 관리계획은 별표를 쳐주시고, 절차에서 관리계획은 자, 관리계획은 입안보다 결정이 중요합니다. 입안보다 결정이 더 잘 물어봐요. 관리계획 입안. 실제 결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정이 돼야 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입안은 밑에 4번. 입안은 다 6명에다가 국장 도의사가 입안하는데, 관리계획 지구기사 입안할 때 기공지수 합니다. 기초조사하고 기열지입합니다. 기가 아니라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청취 방법이 공청회가 아니라 열람, 기열지입. 그래서 지방의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요. 용도 지역 등에. 그러나 모든 관리계획 내용을 다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사항.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입안합니다. 중요한 건 결정이에요. 자, 결정은 결정권자가 누군지 보세요. 관리 1회 매듭을 짓는 게 결정권자죠. 결정은 지구기사제를 결정한 사람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 군수는 입안만 하고 결정권자가 아니고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결정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 시정, 기본계획 할 때도 기본계획도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시청하는 것처럼, 시군적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죠. 그런데 도안의 인구가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대도시장은 광역 기본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시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관리계획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정권자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국장도 결정할 수 있나요? 국장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결정권자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나왔죠?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 똑같이 협의심의에서 결정하고, 국장도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하는데, 협의심의는 동급끼리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결정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내용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관리계획 내용 중에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돼 있으니까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공동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막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 다만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인데, 시장 군수가 입안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생겼다 그랬죠? 뭐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공동심의에서 결정하라는 것도 나오고,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입안하면 직접 결정한다. 자, 그리고 당구장 표시 국장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 원래는 이제 지자체 시대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데, 이놈은 국장이 결정해라. 그래서 국장이 결정한 사항을 잘 물어보니까 결정을 해야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결정이 중요해. 백날 입안하면 뭐합니까? 결정이 없으면 회오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국장이 하는 건 어때요? 국장이 국가계획 관련되면 자기가 입안할 수 있는데, 국장이 입안하는 건 자기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이 입안을 안 하고 시도지사가 입안했어도 국장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용도구역에 센 놈 있죠? 용도구역은 센 놈이잖아요. 개도시 수립할 때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국장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개도시 수립하는데 그중에 국장 친구인 회장이 나오는 거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결정권자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도 나오고 회장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가조정구역은 원래는 시도의사죠. 그런데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시고 그 해장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공동심의, 아까 봤죠? 지구단위 계획은 공동심의 한다. 근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맨 위에 기초조사 있죠?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도 여기는 들어가요. 관리계획 할 때. 그런데 요 놈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절차에서 나오면 어렵다. 그런데 무엇은 기초조사도 토지 적성평가도 재취약성 분석도 환경성 검토도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관리계획 내용 중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통 생략사항이다. 관리 내용이 지구기사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찌고저찌고 지구단위 계획이 어찌고저찌고 그러면 그것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공통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무엇은 공통 생략사항이에요? 자, 해제 결정된 내용을 해제할 거예요. 해제할 때는 절차 생략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근데 시험에 토지 적성평가 생략사항 물어볼 수도 있고, 자, 뭐 환경성 검토 물어볼 수도 있는데 토지 적성평가 생략사항은 많으니까 역으로 공통 생략사항 알아놓으시고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는 사항을 반대로 기억해 놓자. 관리계획을 위반한 내용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돼. 그럴 때는 무엇은 생략할 수 있어요? 환경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관리계획 위반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환경은 환경이 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혈집 협심결 하잖아요. 그런데 위반권자가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도 있죠. 자, 무엇은 이 주민 의견 청취나 그리고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부탁이 있을 때, 누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생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기밀을 요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위반권자가 주민의견 청취도,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도 생략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기혈집 협심결해야죠. 근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 경미한 변경이 몇 개 열거돼 있어요. 근데 2개만 기억합니다. 이미 결정된 시설 부지 면적의 몇 퍼센트? 5% 미만의 변경. 자, 도로 놓겠습니다. 면적이 있는데 그 결정된 변경 부지 5% 미만의 변경이나, 또 하나 시험 중에 잘 나왔던 것,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관리계획 위반할 때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이 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죠. 이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그것은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니들 지자체 조례로 정해라. 기준 나오면 우리가 막 국장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나고요? 조례로 정해라. 여기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당구장 표시된 것들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 바랍니다. 관리계획 위반 결정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교될 거, 광역도시의 발효가 있어. 발효가 뭐예요? 발효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광역기본은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발효가 없어요.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요 발효 규정이 시험에 너무 잘 나왔잖아요. 우리 관리계획 결정 지구기사지가 기혈집 협심결에서 관리계획 위반 결정되면
우리는 모든 것은 도면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리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별도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라 그래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그날 고시한 날. 여기를 다음 날이라고 여러 번 물어봤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 검토하라 그러면 나중에 뒤 엎어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더라. 그렇게 정리를 꼭 하시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세 가지 받고 오른쪽 테마의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그래서 관리계획은 이제 이 결정의 효력까지가 정리하죠. 간단하게 관리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너무너무 잘 나왔던 지문이니까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행위제한이 추가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관리계획 결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해서 내 땅에 관리계획이 결정됐는데 그 전에 인허가 받아 사업에 착수했으면 기득권을 인정해요, 안 해요? 기득권 보호 경과조치 인정하죠. 착수했으면. 그래서 원칙은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땅에 결정된 내용이 뭐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그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삐리리 내에 신고하고 얼마?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거기서는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것도 3개월 이내.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때 우리 도시개발법 정비법에는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이 가해지지만 구역 지정 전에 여기도 이미 인허가 받아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도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죠. 근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매달 30일 이내 신고하고. 그래서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른 척하고 하는데 그 결정 내용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3개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딱 정리를 하시 바랍니다. 자, 관리계획 결정되면 관리계획은 우리는 모든 건 도면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그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지용도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 작성은 누가 해? 관리계획을 위반한 자가 합니다. 6명에다가 국장도의사 다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관리계획 결정되면 지용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위반을 한 자 중에, 즉 지용도면을 작성한 자 중에 시장 군수는 지용도면을 작성했으면 승인을 받으래요. 누구한테 승인 받으래? 도지사한테. 왜 도지사한테 승인 받으라고요? 그 이유는 시군적에서는 관리계획 결정을 도지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자기가 결정한 내용과 대조 확인해서 착오가 없으면 몇 일 이내에 승인해 주라고요. 30일 이내에 승인해 줘라. 그래서 시장 군수는 지용도면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구나. 그러면 여기서 시장에 대도시장은 포함해요, 제외예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결정권자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받을 필요 없죠. 자, 그러면 그러면 시장 군수는 무조건 다 도지사한테 지용도면 작성하면 승인 받습니까? 시장 군수가 위반 결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은 자기가 지용도면 작성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지용도면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 정리를 딱 하시고. 그러면 지용도면이 이렇게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고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장, 시의사, 시장 군수는 지용도면을 작성했거나 승인했으면 이를 고시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이 지용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지문까지 쭉 정리하시고, 거기 밑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죠?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물 흐르듯이 쭉 거기에 있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그리고 오른쪽 효력까지 해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관리계획 문제가 이렇게 종합형의 문제가 나올 테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특례 별표 쳐주시고. 자, 그 부분들
원래 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제는 기혈지입 협심결해야 되죠.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기혈지입 협심결에서 입안하고 결정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특례도 있나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죠. 바다가 육지라면 참, 노래 잘 부릅니까? 합격할 때 절대 합격자 모임 때 노래 시키지 마세요. 자, 노래 시키지 마세요. 아셨죠? 제 노래 실력 이렇게 아시면서 꼭 노래를 시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공유수면 매립제한 특례. 그래서 매립제한 특례. 공유수면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올해 시끄러웠던 게 그 새만금 잼버리잖아요. 공유수면 매립했어. 바다가 육지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매립 목적이 이유다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이유다운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어떻게 한다?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인가 이래 무슨 지역으로?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지정된 것을.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정해야 된다고 하면 특례가 아니잖아요. 지정된 것.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조심하라고 했어?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지정된 것으로 고시는 관할계획장이 하해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유다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대.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이유다운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대. 이웃 용도지역은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를 매립지를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하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르면 당연히 특례를 인정할 수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무슨 지역이다 지정해야겠죠. 특례 인정되지 않죠. 그리고 또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걸쳤대. 그때도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무슨 지역이다 지정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른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걸치는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그죠?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2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 여기는 결정고시까지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자, 1번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항구 5구잖아요. 근데 어디에 항구 5구가 지정되면 그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돼요. 여기는 이제 공유수면 매립한 게 아니라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연자반? 도시지역의 연자반. 그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 인천 연안부도잖아요. 인천 연안부도 부산항, 소래포구 이런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의 연자반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공유수면은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산업단지 산단입니다.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 근데 무슨 산업단지가 지정되면요. 국일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봐요. 그런데 어디는 제외? 농공단지, 시골 공장 유치에 위한 농공단지 요청 많이 하는데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안 돼요. 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이고 그리고 또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 저 도시지역으로. 여기서 전원이라는 게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 이런 거 말해요. 단 무엇은 제외? 수송은 제외한다. 그런 문구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송은 제외한다. 수송은 제외한다.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그죠? 자,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번 관리지역의 특례. 여기는 중요한 게 뭐예요?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에 뭐가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서 그래요. 그래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그런데 조심할 거 밑에 거.
관리적인 임야가 있는데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했어. 근데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산지 종류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고 고시할 때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러니까 관리적인 농업지역 지정되면 농림적이지만 보전산지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관리적인 보전산지 지정하면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당구장 표시 꼭 암기상 하면서 너무 막 팡팡 해놨잖아요. 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 용도 미지정. 도관농자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행위자는 어떻게 받아요? 제일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 보전적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지 좀 받죠? 그런데 도시적과 관리적은 세분이 되는데 도시적이 안 나눠졌대.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지역의 행위자를 받아요? 제일 규제가 강한 도시적 중 제일 규제가 강한 보전 녹지 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지 받아라. 자,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어. 관리적은 관리적이 안 나눠졌대. 관리적은 보생계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 어디? 보전 관리적. 보전 관리적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을 받는다. 미지정, 미세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봐봐요. 나왔던 유형. 자, 이 파트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오른쪽은 답은 가리시고 답 가리면서 보면 안 돼요. 자,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정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보입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저희가 위반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른 건 나오면 틀리겠지만 맞고.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국장 결정해서 결정권자 누군지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 맞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협의심이 거쳐서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까? 공동심의해야 된다. 맞죠? 자, 4번 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보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원래 협의심의하지만 생략할 수 있잖아요.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죠. 요청이 없어도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걸면 안 되고 5일 걸면 안 되고 지용도면 고시한 날.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테마 3. 자, 이제 관리계획, 또 관리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안이죠. 제한이죠. 제한. 자, 여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